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OCI이고요. OCI요? 예, 108,000원에 20%입니다. 아, 108,000원에 20%요? 네. 그러면은 요거 매수를 혹시 언제쯤 하신 거죠? 그때 막 내려올 때, 그때. 얼마 전이죠? 네, 네, 얼마 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OCI 태양광 그 모멘텀 보고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이게, 그, 목표가가 단기 목표가랑, 네. 그, 좀 길게 보고랑 목표가하고, 아, 단기 목표가는 한 언제쯤이면 가능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봤을 네. 때 그리고 길게 봤을 때 각각 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OCI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태양광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자, OCI 지금부터 좀 짧게 봤을 때,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 목표 지점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짧게 봐도 그리고 네. 길게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IRA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IRA 관련해서 이 태양광 가치 사슬, 이제 이 밸류체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 중국 쪽이 조금 가지고 있다,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이제 이 IRA 법안 자체가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을 좀 배제하고 중국산 이 소재들, 광물들을 이제 쓴 그러한 이제 이 자동차, 2차 전지 쪽은 이제 배제를 하겠다. 그러한 이제 내용이잖아요. 때문에 태양광 쪽에도 그러한 이제 이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해서 시설을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내 이 시설 공장을 좀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은 또 북미향으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OCI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실적 부분이 단발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뭐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이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시설 캐파 증설을 이제 약한 지금 현재 대비 7배에서 8배 정도 이제 늘려 나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특성을 한번 봐야 될 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때문에 당분 이 시장에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탄력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응이 많이 나오진 않았죠. 이제 맞아요. 그러한 이유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 106,000원 구간에서 오르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그렸죠. 그 이유 자체가 바로 눈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매물대들이 굉장히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또 다시 한번 OCI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약 11만 5천 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이 매물대 초입 구간을 또 이 삼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워낙에 이 OCI가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또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려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11만 원 초입 부분은 충분히 또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만 5천 원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11만 5천 원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OCI가 그만큼 이 투자자들에게 또 많이 화두가 되었었던 이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워낙에 두텁게 좀 쌓여 있어요.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그동안의 매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큰 급등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으로 일단 잡아가 주시고 11만 5천 원에 이제 도달을 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를 봐야겠죠. 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2차적으로는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2만 5천 원이 장기적인 목표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태양광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한 바로 이제 이 12만 원대까지 뚫어주기엔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매물대인 21만 원대도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보다도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한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뭐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뭔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이 11만 5천 원, 이제 1차 목표가를 바로 뚫어내기엔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잡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리되 만약에 이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한 4% 정도 수익권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에서 일단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IRA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결국엔 장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눌렸을 때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뭐 급하게 너무 보지 마시고 이제 11만 5천 원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서 뚫어주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 교체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보시면 이제 오히려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OCI 시청자님, 이렇게 가격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짧게 봤을 때는 11만 5천 원, 짧게 봐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11만 5천 원을 1차적인 단기 목표 주가로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한 12만 5천 원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봐도 장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시청자님, 연결이 조금 약간 끊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쪼록 많은 답변 충분하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OCI 살펴드렸습니다. 단기, 장기, 목표 주가까지 꼭 기억해 두시죠. 자, 전화 종목 진단 OCI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언급이 됐죠. 뭐 신재생에너지가 올 한 해 정말 많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사실 대표 종목 하면은 딱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이 두 종목이 잘 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OCI가 많이 밀려서 아마 좀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상세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많은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봐야 될 텐데. 종목들 진단을 많이 좀 신청해 주시죠. 채팅창에 종목 진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질 않고 있네요. 자, NK맥스 미숫가루님의 종목 진단 하나 있고 남국공님께서는 제가 옷차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토비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유튜브 종목 진단이 되겠는데요. 자,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닉네임 미숫가루님이네요. NK맥스 16,600원에 15%를 들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NK맥스 일단 차트를 살펴보니까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장중에 15% 급등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NK맥스 제약 바이오 관련주죠. 오늘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NK맥스의 자회사 NK젠 바이오텍이 자사 세포 치료제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를 위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그런 밝힌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동정적 사용 승인 제도라는 것은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을 때 의료 당국이 시판 승인 전에 신약을 좀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주가 상당히 날아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13% 이상 올라주면서 15,2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16,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좀 손실 구간에 계셨던 걸로 보이네요. 만약 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으셨으면 오늘 조금 탈출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일단 오늘은 매도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 종목인데요. NK맥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NK맥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제 최근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이제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오늘 이제 아까 뭐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제 이야기 나눴었던 종목들도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뭐 앞으로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들의 어떤 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이제 동시에 이 좋은 이슈들이 존재하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잘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 주셨듯이 동정적 사용 승인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이 동정적 사용 승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이 치료제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워낙에 또 이 바이오 쪽에서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뭐 임상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한 수급이 몰려가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NK맥스가 오랜만에 또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올라와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16,600원 매수가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NK맥스가 바닥을 잡고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잘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NK맥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이제 두터운 종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약 17,000원 이상 구간까지는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또 오래 들고 계셨을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쪽에 좀 전략이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NK맥스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 주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순식간에 수급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은 오늘 괜찮았습니다. 수급이 좀 괜찮았고 아직까지 이제 물량을 완전히 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윗꼬리를 그린 구간이 121선이죠. 그러면서 단가가 약 한 16,000원 초반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17,000원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이 강한 매물대 밴드를 바로 뚫어내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이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물량이 완전히 다 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과 모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이제 이 FOMC 결과가 내일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또 실망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약 14,8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예. 때문에 내일 현재 이제 지금 현재 단가에서 내일 14,800원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중을 소폭 축소를 해놨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 만약에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탄력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16,000원에서 17,000원 단가가 이제 강한 밴드, 매물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이 윗꼬리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약 16,000원 초반대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6,000원 초반대 이 강한 매물대를 뚫어주어야 결과적으로는 수익권까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16,000원 초반대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주시고, 그 정도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때까지는 또 긴 기다림의 시간을 또 가져야겠죠.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을 좀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이제 좋아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좀 이제 FOMC로 인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이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14,8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 노리는 전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K맥스 살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슬슬 물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씩 솟구치는 종목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띄죠. 그 이벤트들이 중요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 학회도 곧 다가오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내년 1월이 되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슬슬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NK맥스도 그런 분위기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윗단에 막고 있는 매물대 라인들이 좀 두텁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욕심을 낼 수는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16,000원 초반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에 다가서게 됐을 때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될 사항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14,800원 정도를 이탈을 바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NK맥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미숙가루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를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MW고요. KMW요. 28,000원에 7%입니다. 28,000원에 7%요? 네. 그러면은 요거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3만 원대에서 했다가 좀 추가 매수를 해갖고 예. 좀 낮춰놨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예. 고민 참 중입니다. KMW 이 5G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죠. 이게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 정도면 올라가겠지 할 때마다 배신을 한 적이 참 많아서 이게 진짜 바닥이 맞나라는 의구심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MW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갈 여지가 있을런지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준 전문가님, KMW 5G 이거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은데 이 5G 관련된 기대감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이제는 더 내려갈 일이 없겠지 싶었는데 또 내려가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참 물음표가 많이 뜹니다. 참 이제 5G가 예. 참 진짜 말씀 주셨던 대로 바닥을 잡았다. 이제 올라올 만한 구간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기대감을 또 갖게 했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KMW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중요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지만 완전히 또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은 거의 이제 2차 전지가 대부분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성까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또 철저하게 소외된 시장이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때문에 최근에 시장은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없거나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정말 잔인하기 많지 냉정한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5G에 그대로 좀 적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올해 5G 쪽은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이제 이 북미 쪽에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는 그런 이제 와중이었어요. 때문에 원래 이 5G가 이 하락이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 인프라 투자가 미뤄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미 쪽에서 인프라를 다시 늘린다라고 하면 결국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꾸준히 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북미항 매출을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는 회복하겠지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커졌는데 예. 이게 또 이 전체적인 경기 글로벌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 그다음에 또 소비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겹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KMW 같은 5G 종목들이 올라오기에 굉장히 조금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KMW 최근에 실적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적자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굉장히 또 힘든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이 오래 기다리셨겠지만 지금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KMW가 이제 일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대비 아직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일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10,000원 초반대인데 10,000원 초반대 대비 아직까지는 높은 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고평가가 아닐까라는 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 대금이 거의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서 역시나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대비 좀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KMW 같은 5G 종목들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북미와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해서 좀 활성화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또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기에는 지금 현재 뭐 반도체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전자 업종들, 가전들도 사실상 힘든 상태거든요. 수요 둔화로 인해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KMW는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에도 지금 바닥 시도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올릴 만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다 보니 사실 저가를 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서 적자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에는 또 결과적으로 상당히 크게 열려 있거든요. 밑에 하단부가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잘 가격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비중이 맞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일단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이제 운용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KMW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는 전략 혹은 이제 정리하는 전략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의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KMW는 조금 더 소외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되면 일단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이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하단부가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하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 만약에 하단부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접근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MW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한데요. 이 KMW는 한동안은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조금 나와준다 싶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든지 아니면 전략 매도해서 빠져나왔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5G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좀 주목을 받을 때 다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지난번에 나왔던 뭐 저점을 좀 이탈하게 되면 아래 구간에서도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도 하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그 저점이 22,200원인가요? 22,000원 그때 나왔던 저점 이탈하면 유기 관리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 이제 네. 저가가 22,200원에서 좀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한다라고는 저점을 이탈하면서 또 하단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은 22,200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수고 네,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 전화로 KMW 살펴드렸습니다. 한 2019년쯤이었죠. 그때만 해도 시장 참 흔들리고 요동칠 때 KMW의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했던 종목, 그리고 5G의 광풍이 불었던 만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한 번씩 가져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매번 참 실망감을 안겨주곤 했던 5G 관련주 그리고 KMW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제2의 전성기를 찾을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같이 한번 해주시죠. 자, KMW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볼 텐데요. 먼저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종목 진단 뭐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관한 종목 진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관한 종목 진단도 신청해주고 계시고요. 드룹조아님께서는 화승인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은서이거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캠트로스에 관한 종목 진단도 신청해주고 계시고요. KB 오토시스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신청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채팅창 통해서 종목 진단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들어온 그런 종목 진단이었죠. 두릅조아님의 그런 종목 진단 화승인더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고민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릅조아님 화승인더 살펴보고 계신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조금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화성 엔터프라이즈와 또 아디다스와 함께 그렇게 주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조금 지수 올라주면서 웬만한 종목들 좀 바닥 찍고 올라주는 흐름인데 화승인도 좀 많이 내려왔네요.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주가 흐름은 더딘 모습입니다. 아디다스 관련해서 좀 주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좀 봐도 될지 궁금한 종목이거든요. 김영일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화성인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항상 종목들을 접근할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반드시 조금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씀 주셨던 이제 우류 관련된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포장용 필름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캐시카우는 분명하게 나와주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바로 삼성 SDI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대단하군요. 네, 정말 이제 대단한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징 자체가 어느 정도 한 구간에서 힘을 이제 반대 쪽에서 이제 모아주면서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야말로 2차 전지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대로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면에 화성인더를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된 예금이 약 3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저하게 소외되는 종목군 중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주가 흐름 보면 코로나 때 저점보다 지금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 또 소비도나 경기 침체에 또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심이 완전히 좀 죽어있는 그런 종목군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승인더는 결과적으로 또 보게 되면 윗구간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뭐 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5,000원, 4,500원, 뭐 5,000원, 5,500원 해서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굉장히 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수익을 노려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해서 캐시카우는 나오고 있기는 하나 뭐 눈에 띄는 실적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업종이면서 예. 동시에 시장에서 수급도 상당히 죽어있기 때문에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승인더는 이 매수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이러한 업종의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FOMC가 지나가잖아요. 예. FOMC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선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CPI 발표 등등해서 굉장히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또 수급을 굉장히 잘 받으면서 올라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화승인더는 아직까지 그러한 종목군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저는 이제 아직까지 2차 전지 쪽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오늘 시장의 특성을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게요. 네, 지금 현재 카카오 쪽이 사실상 이제 투심이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오늘 그렇죠. 또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도 또 굉장히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민감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등등 해서 FOMC가 지나가고 났을 때 파월 의장이 혹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에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힌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화승인더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수급이 약간은 죽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매수보다는 그냥 이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승인더 살펴드렸습니다. 의료 관련주인데 사실 주가 흐름이 참 많이 지금 소외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 저점 이후로도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전에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뭐 70%가 넘게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흐름일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승인더를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드릅조아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화승인더 매수 문의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가 또 걸려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아프리카 TV요. 아프리카 TV요. 네, 81,100원에 19%요. 81,100원에 19%요.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뭐 8% 가까이 뚝 떨어지니까 덜컥 겁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요금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낙폭이 점차 커져가는 모습인데, 7만 원도 조금 위태위태한 구간까지 왔어요. 네네. 예, 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만 해도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TV에 또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앞으로는 네네네.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점을 봐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네. 자, 아프리카 TV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혜울 전문가님, 아프리카 TV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11월쯤인가요? 고점 찍고 나서 올 한 해는 올라갔던 걸 다 지금 뱉어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나 싶다가 요즘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주춤거리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3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실적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약간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이제 카카오와 아프리카 TV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 광고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TV는 이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쳤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이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광고 수요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 BJ들이 이 후원을 받는 별풍선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매출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또 광고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광고에 대한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이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광고 업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 둔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광고에 대한 수요가 약간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들. 그 다음에 광고 업계에 어느 정도 녹록지 않은 환경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공에서 저는 이제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아프리카 네. TV가 이제 수익 구간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가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와주면서 121선 저항에 이제 부딪히는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에 정확히 이제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때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광고업계는 그래도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수요는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좀 내년 정도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아프리카 TV는 현재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6만 원 초반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10%가 넘게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약 저가가 74,400원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예. 만약에 내일 혹은 모레 저가가 74,4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6만 원 초반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조정 구간까지 굳이 감당을 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이제 74,400원 이탈을 하면 최소한 이 비중 축소라도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6만 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아프리카 TV가 올해 실적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충분히 반응은 할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또 워낙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그 바닥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게 기다리는 거는 또 기회비용을 날리는 그런 이제 또 이 일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때문에 저가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해 놨다가 향후에 이제 바닥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노려서 오히려 이제 좀 손실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이 하락으로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점 74,400원 좀 확실하게 잡고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8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밑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6만 원 초반대 추가 매수를 하면 또 오히려 수익으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던 저가죠. 74,400원 이탈 라인 좀 확실하게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제 74,100원을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앞선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 실적 성장성이 좀 시장에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일단 혹시나 74,4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매수가 근처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잡고 가는 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아프리카 TV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건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74,400원을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가면요, 6만 원대 초반까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4,400원이 딱 깨졌을 때는 비중을 확 좀 줄여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후에 6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새롭게 진입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TV 종목 진단 도와드렸네요. 뭐 아프리카 TV처럼 정말 고점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시장엔 정말 많습니다.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있으시면 항상 저희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이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권효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캠트로스 살펴드리죠. 자, 캠트로스 매수 가격이 12,850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캠트로스의 이 종목이 지난 7월 초에 저점 잡고 나서 단기간에 정말 조용하게 2배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로 또 쭉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또 참 판가름이 지금 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캠트로스 어떻게 받을까요? 일단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캠트로스는 실적보다는
어느 정도 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 2차전지 전액 첨가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증설을 하고 매출을 늘려나가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캠트로스는 또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언제든지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거래됐던 구간에서 이 매물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매집된 물량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전 이 단기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잘 진행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구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현재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의 매물을 소화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모았다가 약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봤다가 시장에서 이제 이 캠트로스의 2차 전지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을 하면서 수급이 한번 강력하게 들어올 때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모으면서 또 1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출현을 할 테니까 이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18,0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이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한번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주시면 추가 매수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향후에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주셔서 12,000원 목표가까지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캠트로스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내일이 또 어떨까?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내일장 전략 좀 살펴주시죠. 뭐 역시나 FOMC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비둘기냐 매파냐 이제 예상을 하는 거는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긴축을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아니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다 의견이 갈리고 있고 파월 의장도 굉장히 조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될 건 계속적으로 이제 포트를 조정을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FOMC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FOMC 이후에 바로 또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용보고서는 예상되는 이제 수치가 저번 달보다는 좀 낮게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긴축에 대해서 살짝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은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뭐 이제 FOMC 이후의 이슈들, 고용보고서에다가 뭐 중간선거, 그 다음에 뭐 CPI,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 등등 해서 11월 달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으니까 이런 이슈들을 오히려 조금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의 특성은 역시나 차별화 장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는 그런 이제 철저한 차별화 장세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FOMC가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는 만큼 그런 이슈에 대비해서 충분히 또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FOMC 이후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강세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FOMC 이후에 수급주들을 한번 잘 선별을 해서 수익 볼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전략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김혁일 전문가의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